바둑의 내일을 책임지는 미래 바둑 리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의 대결. 이제부터인 바둑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유진 선수가 이 시간 연장책을 좀 쓴 이후에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 백이 좌상 쪽에 막은 자리, 그러니까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를 뒀고요. 지금 흑도 여기를 끼워서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였기 때문에 백이 이곳이나 그 반대쪽으로 있는다면 이거는 흑이 끊어갈 수는 없겠죠. 백이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이 세 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순간 중앙 쪽을 끊어가서 패를 것은 더 이상 노려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어떻게 본다면 흑이 스스로 좀 노림을 없앤 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일곱. 네, 그렇죠.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박영롱 선수는 좀 이대로 그냥 집으로 정리를 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형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형세 판단도 중요하고 부분적인 수익기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 부근이나 아니면 우변 쪽 여전히 좀 흑이 백도를 괴롭혔을 때 전투가 벌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은 승부를 알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박영롱 선수 그냥 확실하게 결정을 짓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백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끼워서 두는 것도 지금은 흑이 만약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선택 모두 가능하죠. 네, 급한 자리 또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백은 이 선수 잡는 수단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백이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하변 쪽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는다면은 이 귀 쪽에 대한 사활도 문제가 생겨요. 밀고 들어가면 사활 문제가 되나요? 네, 이곳을 젖힌다고 하더라도 꼬부려서 이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는 순간 이 좌 쪽의 백돌이 못 살죠. 사활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부분적인 실리는 백이 좀 많기는 한데 여전히 당할 자리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좌 쪽에 만약에 사활이 걸려버리면은 이건 바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좌기 백의 사활도 백은 좀 신경을 써야겠고요. 정말 형세 판단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수익기도 중요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흑은 이쪽을 붙이는 자리 교환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가장 좋아요. 다섯, 여섯. 근데 백이 반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그쪽을 먼저 젖히는 것은 너무 악수로 보이는데요. 끊는 것이 당연한 자리인데 흑은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글쎄요. 여기를 끊으면은 치중을 가겠다. 막으면은 아래쪽을 밀어서 이렇게 끊는 수가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큰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박영롱 선수 젖혀갔습니다. 자, 일종의 승부수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이에 대해서 오유진 선수 과연 어떻게 받아둘까요? 넷, 다섯. 자, 역시 끊었습니다. 백도 좀 물러서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젖히는 수는 너무 악수죠.
이제는 중앙 쪽에 백돌이 왔을 때 이 한 점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강력해졌고 이런 자리가 거의 준 선수로 듣는 만큼 이 우변 쪽에서 뒷맛을 노리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은데요. 저초간 흙의 이 응수가 꽤나 좀 손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좀 수를 만들어내기는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흙이 이쪽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백은 뒤에서 받을 거예요.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더 이득을 보자고 해야 되고, 문제는 백이 이런 데를 틀어막고, 그냥 한 점을 그러니까 이쪽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파하는 게 흑돌도 다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끊으면은 때려내고요. 여기를 끊어서 두는 게 이쪽을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이 젖히고 이런 식으로 넘더라도 네, 백이 넘어가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네, 흙이 끊는 것은 부담이 되죠. 또 패가 만들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패가 난다면은 이거는 하나, 흙이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넷, 흙이 잘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박영롱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자,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오유진 선수 옆쪽에서 이어뒀는데요. 지금 오유진 선수도 위쪽을 틀어 막았어야 돼요. 그 선택이 좋았을까요? 이거는 흙이 늘고 나서 밀어 올리는 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백이 나가면은 씌웠을 때 이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백이 양쪽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백이 급할까요? 네, 백이 급하죠. 여기를 나와서 끊더라도 지금 이거는 또 있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가능한가요? 네, 흙도 여기를 입구자로 두는 것보다는 넷, 다섯, 늘고 나서 일곱, 여덟, 네,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는 게 좋아요. 지금 오유진 선수 여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중앙 쪽에 네, 이곳이나 뭐 이런 자리, 네. 뭔가 중앙 쪽에 선수되는 자리를 교환을 한 다음에 흙이 받으면 이제는 이쪽의 수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좀 임시 방편을 해두고 좌상귀 쪽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영롱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연장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영동 선수도 정확한 수익기는 힘들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유진 선수 그냥 받아둔다면 이건 곤란할 수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지금 반발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반발하지 못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다시 흑에게 오겠습니다. 이 선으로 내려서고 중앙 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 수단이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흑도 결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쪽을 젖히고 치중 가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앙 쪽을 둔다는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 이미 손해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쪽을 늘고 넷, 다섯, 밀고 올라서야죠. 네. 여덟, 두 점으로 키워갑니다. 지금 그 교환은 악수인데요. 그냥 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흙이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한 칸 뛰는 수가 된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행마다라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 만약에 흑이 그냥 밀고 올라갈 생각이라면은 여기를 교환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박영롱 선수는 무언가 좀 다른 행마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우선 흑이 2점으로 키워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흑이 우측에서 막아두고 중앙 한 칸으로 씌우는 행마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씌우는 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행마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백도 이쪽을 먼저 하나 찌르고 이곳을 밀고요. 때려내고 여기를 끊으면 지금 이 흑돌이 양쪽 다 수습이 잘 안 되거든요. 아, 양쪽이 걸려 있군요. 단수치고 이쪽을 민다고 하더라도 이었을 때 젖히는 것은 이쪽을 먹여치고 단수를 쳐버리면 마지막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돌이 둘, 먼저 잡힙니다. 넷, 다섯. 아, 그렇습니다. 이건 여섯, 자충이 일곱. 되어서요. 수가 촉촉수로 줄여지는 만큼 이 수상전은 흑이 곤란해 보였습니다. 자, 우선 박영롱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는 교환을 하는 순간 그 진행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백도 이쪽을 찌르고 나와서 끊는 것을 봐야 되고요.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그냥 두기에는 흑이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이쪽을 느는 것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잡고 씌울 때 마지막 먼저 찔러가는 게 둘, 좋습니다. 셋, 넷, 아, 다섯, 백도 수순이 여섯, 중요하군요. 일곱, 네, 흑도 여덟. 여기를 막고 이쪽을 찔렀을 때 이곳의 백도를 엮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흑도 우변만 본다면 여의치가 않은 거군요. 네, 뭐 당장 우변만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아, 자, 그래프는 계속해서 출렁이고요. 부분적으로 흑의 반발은 여기를 두고 찌를 때 흑이 이 교환을 안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점을 끊어 잡고 하나, 찌르면은 막아서 네. 이렇게 만약 수상전이 된다면 이건 흑이 가능한가요? 네, 당장 백이 여기를 끊는 것은 수상전이 흑이 되는데요. 네. 근데 또 여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먼저 틀어막는 게 또 있네요. 어떻게든 백이 좀 빠져나가는 길이 있네요. 네, 지금 중앙 쪽을 먼저 찌른다면은 백보다는 흑이 좀 더 선택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도의 이 수읽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이 1분 초읽기 속에서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오유진 선수 그쪽을 젖혔다는 것은 이거는 흑이 막는다면은 반대로 찌르는 게 된다라는 뜻이죠. 막는다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흑이 밀고 들어갔을 때 젖히면은 이쪽을 이어서 이거는 흑이 부분적으로는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저칭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수상전에서 달라질까요? 네, 지금 이 교환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 흑이 밀고 들어가더라도 막았을 때 이으면은 이쪽을 뭐 한 집을 내도 되고요. 단순히 늘고 흑이 메울 때 이 젖히는 교환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메운다면은
흑이 백돌을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어디를 두더라도 둘, 흑돌이 먼저 단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한 수 차가 나기 때문에 자, 오유진 선수 이것을 노리고 귀 쪽을 젖혀갔고요. 박영롱 선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젖히는 수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떨리는 것은 여전히 하변이죠. 하변 쪽과 그 다음에 좌 쪽에 여기를 치중가고 밀었을 때 그러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면은 이 자리가 선수로 듣는 만큼 또 하변 쪽에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붙이는 것도 있고요. 흑은 여전히 좀 노림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우아 쪽에 파고든 만큼 흑도 하변 쪽에 또 듣는 자리가 생겼거든요. 네. 이 바둑 정말 한 수 한 수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백이 찌르는 것은 흑이 끊었을 때 두 점을 때려내는 교환을 해두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쪽을 늘면은 이제 흑도 여기 하나 교환을 하고 이쪽을 먹여쳐서 미리 이쪽을 결정 지은 다음에 하변 쪽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집으로는 하나, 둘, 셋, 흑의 입장에서 이곳으로 교환하는 게 당연히 득일 텐데 일곱, 이거는 아홉, 이쪽 부분이 확실하게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자, 정말 파란만장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우아기에서 이제는 또 백이 좀 삶을 도모하게 될 것 같고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노림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네요.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흑이 때려내야 되는데 하나, 백이 둘, 틀어 막았을 셋, 때 여기가 과연 선수 한 집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요. 선수 한 집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두고 젖히고 이렇게 둔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이거는 집이 안 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흑도 한 가지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여기에 돌이 왔을 때 먼저 막는 자리가 좀 신경이 쓰이죠. 이곳을 잇게 되면은 중앙 쪽을 찌르는 것과 끊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로 흑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두 선수 한 수 한 수 차분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백이 귀 쪽을 늘어둔다면 귀에 백의 사활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느는 순간 여기를 막는 자리가 선수로 들으니까요. 백돌은 깔끔하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이 좀 더 집으로 이득 보는 수는 뭐 여기를 한 칸 뛰는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수는 중앙 쪽에 있는 자리로 흑이 선수로 교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한 칸 뛰는 수가 마지막 정수가 될 가능성이 셋,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는 늘어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래프는 여전히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박영롱 선수가 좀 반격에 나서야 할 차례로 느껴집니다. 좌귀 이 백의 사활과 좀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흑이 그 점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여덟, 지금 박영동 선수가 그쪽을 먹여쳤다는 것은 중앙 쪽을 최대한 튼튼하게 교환을 하면서 하변 쪽과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이고,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의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찝고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찝는 교환 자체로 이미 백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교환을 확실하게 할 생각이었더라면은 여기 이렇게 빈삼각 교환을 해두는 게 좀 더 득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했는데 큰 차이는 아니죠. 이거는 흑이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뭐 나중에 이쪽을 때려내서 교환하는 게 좀 더 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오유진 선수도 찝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있습니다. 이거는 흑이 교환이 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치고 이쪽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꽤 큰 차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오유진 선수가 이쪽을 찝는 수를 뒀어야 되는데, 네. 이었다는 것은 뭔가 이 우아 쪽의 사활을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 일선으로 이어서 받아줬고요. 자, 이 교환에 있어서는 박영롱 선수가 좀 득점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를 찝었어야 되고요. 네. 아니면 이쪽에 여섯, 찌르고 나서 여덟, 먼저 끊는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입구자를 둔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결정을 지었어야 됩니다. 자, 백이 이 받는 응수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겠고요. 이거는 정말 흑이 여기를 빠지는 게 선수고요. 그 다음에 귀 쪽을 물어봤을 때 이 자리가 또 선수죠. 그러면 여기를 치중을 가고 아래쪽을 내려 쓰는 순간 이 하변 쪽의 흑도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백은 중앙 쪽에 끼우는 자리를 노려봐야 되는데, 이게 흑이 한 칸을 뛰게 된다면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고요. 게다가 주변 흙이 굉장히 두텁고요. 정말 백 대마 전체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백대마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환이 됐다는 것 자체가 흑이 이곳을 잇고 나서 마지막 여기 하나, 호구 치는 자리도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섯, 여섯, 그곳까지요. 일곱, 여덟, 자, 박영롱 선수는 공격을 하기보다는 중앙에 좀 집을 지으려는 생각인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한 칸을 뛰는 것은 백이 먼저 중앙 쪽을 끼우는 것도 있고 여기를 먼저 단수당하는 것 자체가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굴복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약간 느슨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백도 지금은 여기 호구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백도 집으로 최대한 버티는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틀어 막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만 부분적인 정수는 네, 지금 거기까지 버팁니다. 이거는 백돌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오유진 선수 최대한 버텨갔고요. 하지만 흑돌이 지금 이 하변 백돌에 대해서 하나 더 와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흑이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입구자를 둘 수밖에 없고요. 네. 늘었을 때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흑돌이 있으면 하변 쪽에 백돌. 정말 괜찮을까요? 자, 이 선으로 차렷하는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흑은 마지막. 양쪽 하나,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이거 백돌 못 살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오유진 선수 최대한 버팁니다. 네,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유진 선수가 최대한 버텼는데요. 지금 이거는 흑이 하변 쪽에 백돌을 추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부분적으로도 저쪽을 끊어잡는 것보다는 다른 자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과연 박영롱 선수 이 장면에서 칼을 빼들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무난한 선택을 할지 자, 과연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정말 단순하게 여기를 치중가고 하나 밀어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쪽에 교환을 해요. 네. 하나 젖히고 호구를 치면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됐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치받아 버리면은 다섯, 여섯. 자체 사활도 문제가 되나요? 백은 여기를 젖히고 나서 뭐 호구를 친다든지 아래쪽을 빠져서 들 수밖에 없는데 흑이 귀 쪽을 추궁을 해버리면은 뭐 이곳이나 이쪽을 붙여서 추궁을 한다면은 우아 쪽에 백돌의 사활이 걸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영롱 선수가요, 이 선에 입구자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애매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자, 아니면 이수로도 충분히 백대마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일단 백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밀고 들어가는 순간 우아 쪽이 다 잡히죠. 그러면은 이쪽을 백은 붙여서 받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다섯, 흑도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붙여야 되는지. 자, 과연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럼 알기 쉽게 그냥 이 선을 젖히고 호구 치더라도 사활이 쉽게 걸리는 건가요? 네, 뭐 패 정도는 흑이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다른 곳에 패감이 있으면은 이 대마가 걸린 상황에서는 백이 패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흑은 지금은 뭐 깔끔하게 잡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두고 만약에 백이 받아야 되면 다섯,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을 치받으면은 이거는 사활이 걸립니다. 자, 이 선으로 낮게 치중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백대마를 추궁한다는 그 의미는 비슷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흑은 백돌 전체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백이 이 좌상기 쪽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집으로 최대한 버텼기 때문에 흑도 그대로 살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백도 일단 하변 쪽을 받고 흑이 젖히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쪽에서 집을 내면서 버티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곳에 집을 내는 순간 이쪽의 뒷맛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여기를
두는 것도 어느 정도 여섯, 집 모양이 생기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홉,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그 치 받는 자리 먼저 교환해야 하는 걸까요? 네, 언제든지 이쪽은 뭐 흑이 먼저 두면은 한 점을 끊어 잡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자리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최대한 간명하게 이쪽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치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치중을 간 이상 여길 치받는 것은 백이 한 점 쪽을 차단을 했을 때 네. 이거는 흑의 교환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죠. 네. 아, 자, 흑이 조금 고민이 많아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젖혀갔고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도 그 자리를 두면서 한 점을 때려낸다면은 틀어 막아서 버티겠다라는 뜻이죠. 네. 아, 자, 정확히 짚어가고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좌변 쪽 막아간다면 또 안형을 만들어 가면서 또 동시에 흑진도 깨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여기를 때려내고 막았을 때 한 집이 이쪽에서 더 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오히려 이쪽을 끼우고 한 점을 때려낼 때 이쪽의 집을 확실히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단수 치고 막아서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그 방향으로 갑니다. 네, 지금 박영동 선수는 여기서 완전히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백의 대마 사활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벌써 사는 수를 확인을 했나 봐요. 지금 이쪽을 교환하기 전에 먼저 귀쪽을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때려내고 흙의 아래쪽에 먼저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이쪽을 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나 아래쪽에 돌이 온다면은 이제는 이 자리가 선수가 아니죠. 치중을 가고 하나, 밀더라도 백이 이쪽에 느는 수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여섯, 이거는 사활이 완벽하게 걸리지가 않아요. 막는다고 하더라도 젖혀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 점을 잡은 다음에 먹여칠 때 이쪽을 젖혀버리면은 막더라도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한 점을 잡았습니다. 네, 끊었는데요. 네, 이거는 흙이 끊고 막을 수밖에 없고요. 흑은 백의 안형을 없애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좌귀 쪽 백돌의 사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어요. 네, 이제는 뭐 좌 쪽에 흙이 먼저 백사활을 추궁한다면은 이쪽에 선수 교환을 받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흙도 여기 교환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여기를 둔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온 다음에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환이 먼저 안 돼 있으면 지금 백이 이쪽을 붙여서 두는 수가 또 있거든요. 사활이 좀 달라지나요? 네, 사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지금은 백도 이쪽을 하나 찌르고 막아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흙은 어떻게 추궁할까요? 이게 부분적인 형태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를 호구 치면은 중앙 쪽으로 뒷맛도 나쁘고요. 여기 끼우는 자리도 있고, 이곳에 젖혀 있는 자리가 선수라고 봤을 때는 이곳을 이었을 때도 중앙 쪽에 찔러가는 것과 이 한 점을 잇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곱, 지금은 백돌이 물론 이 귀 쪽에 사활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패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백돌을 살리고 다른 자리에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 분위기가 이 백돌은 살아있고 패가 났을 때 다른 곳에서 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흙이 조금 쉽게 백을 추궁할 수 있었던 상황은 놓친 것 같고요. 정말 인공지능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걸까요? 네, 어찌됐든 흙은 이쪽에 치받는 자리를 두면서 백을 추궁할 수 있었더라면은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놓쳤고요. 여기 단수 쳤을 때도 여덟, 아홉, 흙이 아래쪽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 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진 선수 안형을 만들러 갑니다. 자, 아래쪽을 찔러가면서 이제 막아갈 자세를 좀 취해 보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이 백대마를 추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역시 좀 좌귀 쪽 엮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좀 늦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교환을 하는 것은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있는 순간 둘, 셋, 넷, 백이 쪽을 붙여서 일곱, 버티더라도 여기를 젖히고 늘면 되겠네요. 그럼 여전히 사활이 걸릴까요? 네, 여전히 여기 교환은 선수로 할 수가 있겠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여기를 아래로 넘어가서 이렇게 틀어막히는 자세가 나온다는 게 이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바둑 결국 돌고 돌아 대마 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분위기는 뭔가 백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긴 하지만 백도 한눈에 깔끔하게 사는 수는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바둑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이진 선수 맞기 전에 먼저 붙여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흙도 먼저 치중 가는 수가 그 수가 좋은가요? 네, 지금 이 수도 있고 여기를 찌르고 이곳을 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백이 받아야 된다면 이 자리가 선수면 아래쪽에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대마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둘, 흙은 일단 이쪽에 붙이는 교환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그 자리 찔러 갑니다. 이거는 우이진 선수가 뭐 어느 한쪽을 이어서 이쪽 부근의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두는 입장에서는 이쪽에 한 수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활도 확실하게 보이진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더 버티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쫓기듯 착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버티는 수를 좀 떠올려 봤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만큼 백도 한눈에 사는 수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눈에 사는 수가 보였더라면 우진 선수는 아마 그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았고요. 자, 그럼 이제 박영롱 선수는 중앙 쪽에서 밀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네, 흙은 이쪽을 밀어서 확실하다면은 지금 이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곳에 붙이는 교환을 먼저 하는 게 100이 넘어야 된다면은 이 교환은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네. 마지막 교환을 해두고 둘, 셋, 그런 다음 추궁을 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흙의 주변 약점만 없다고 한다면 백도 자체 삶은 불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100은 이제 중앙 쪽에 이쪽을 끼운다든지 이곳에서 돌파해 나간다든지 이 두 가지를 노려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흙이 이쪽에 교환을 미리 해두면은 100이 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흙의 수가 어느 정도 있고요. 뭐 단순히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흙은 깔끔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그 단수 치는 교환도 흙이 이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그냥 젖혀서 두는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을 먼저 하나 찌른다든지 때려내도 하나 젖히고 이 자리가 선수면은 백돌이 이쪽에 꽉 채워져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중앙 쪽의 자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제 박영롱 선수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과연 이 네. 백대만 어떻게 다섯.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박영동 선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확신을 가지기에는 바둑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흙은 좌 쪽에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런데 백도 하나, 이런데 셋, 흙이 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선에 빠지는 수를 두면서 버티는 게 또 있네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부분적으로는 네. 여기를 백이 하나 젖히는 수가 선수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만약에 여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쪽을 젖혔을 때 중앙 쪽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좌기 백의 사활부터 이 좌변 쪽 흙의 모양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말 이 바둑은 네.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것도 안형을 파워하는 작전인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한 점을 때려낸다면은 네. 이 백돌 전체가 그러니까 못 살아 있다. 그러니까 못 산다라는 얘기고요. 패가 날 여지조차도 없애버린 건가요? 네, 그렇죠. 자, 박영 선수 이 백대마의 사활에 이거는 올인입니다. 네, 완전히 올인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좀 이상합니다. 네, 넘어가기는 백쪽인데 집 네. 차이는 흑쪽이에요. 지금 두 기사 모두 정확한 수순을 밟는다면은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흑보다는 백이 좀 더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자, 과연 흑이 마지막 마지막까지 잡는 수를 찾아낼지 아니면 셋, 백이 또 기사 회생의 한 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백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에 이쪽을 끼워서 두는 것. 네, 이것을 노려봐야 되고요. 뭐 단순히 백이 다른 데를 두는 것은 흑이 이쪽을 잇기만 하더라도 백이 두 번을 둔다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네. 백은 일단 이쪽을 끼워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자, 흑의 허술한 셋, 이 형태를 네. 백은 다섯. 자, 공략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뭐 한 점을 때려내는 것도 있지만 그 옆으로 두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로 선수 교환하는 게 좀 더 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백이 못 산다라고 한다면 때려내는 것보다는 그 옆쪽으로 두는 게 백이 이런데 선수 교환을 했을 때 단수 치면서 해소가 되거든요. 네. 이게 대체 몇 개짜리 대마인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 대마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 백대마 여섯, 다 잡게 되면은 여덟. 뭐 개수도 개수겠지만 주위에 공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집으로 샌다면 그 가치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박영웅 선수는 비교적 좀 깔끔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한 점을 따내어서 옹수를 했고요. 네, 지금 이 100대만에 잡힌다면 100집보다는 150집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유진 선수 사는 수를 찾아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쪽으로 찔러 갔습니다. 이 수 어떤가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획이 끊는 게 가능하거든요. 끊으면은
여기를 치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을 때 있는 자리에 선수 교환이 된다면은 중앙 쪽에서 수를 내자고 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거는 여기를 붙인다면은 이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는 형태 만들어질까요? 네, 늘게 되면은 끼워서 네. 돌려치고 하나, 여기 단수를 친 다음에 셋, 넷, 다섯, 뭐 이쪽 부분이 여섯, 선수로 됐기 때문에 뭐 단순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쪽을 그냥 찌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나오면은 백돌이 살아갑니다. 자, 박영롱 선수 끊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수치는 잡혔다. 잡혔다면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또 반대로 백이 살아간다면 이 정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자, 오이진 선수 치받아서 응수를 묻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백은 한 점 좀 선수로 살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지금 이쪽에 반대쪽으로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이곳을 있는다면은 단수 치는 교환을 선수로 하고 늘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이곳에 흑돌이 자충이 걸린다면은 또 중앙 쪽을 백이 먼저 둔다라고 했을 때 뒷맛이 이건 뒷맛이 너무 나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마지막. 하나, 우선은 좀 둘, 백을 잡아두어야 할까요?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5점을 잡는 쪽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는 백이 있고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게 좋아 보이죠? 네. 뭔가 좀 맥점 같아요. 지금 그냥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쌍립을 쓰면은 나오는 자리를 뒀을 때 뭐 단순히 여기를 미는 것은 젖히고 젖혔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찌르는 순간 흙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둘, 그렇습니다. 이거 걸렸는데요. 다섯, 그렇다면 백이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키우고 나가면은 흙도 느는 게 지금 이수가 정수죠. 지금 이게 막상 다 버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있더라도 이쪽을 나가는 것은 그냥 먹여치면 흙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좀 모양이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모양은 당연히 백이 된다. 그러니까 네. 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형태가 상당히 절묘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다섯, 백도 이쪽을 일곱, 끼우는 수는 둬야 되고요. 흙이 나왔을 때 이곳을 붙이고 여기를 붙이는 거는 아까 이어서 안 되니까요. 백은 그냥 나가야 되고 흙이 늘었을 때 끼우고 돌려치는 데까지는 백이 악수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 장면에서 뭔가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호구를 치는 것은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음이 없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게 묘하게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치고 나서 여기를 찌르면 단수 쳐서 연결이 되고요. 이곳을 나가면은 이쪽으로 선수를 교환한 다음에 흙이 살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 있는 자리가 교환이 된다면 백돌이 산다라고 봤는데 묘하게 지금 백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도 이 한 점 선수로 살려낸다면 좀 삶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형태가 절묘합니다. 모양은 사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부분적으로는 네. 이쪽을 나가고요. 여섯, 돌려치고 그냥 쉽게 이쪽을 돌려치고요. 찌르고 나가면 이건 연결인가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어서 흙이 끊으면은 아래쪽을 잡으러 가는 것을 둘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건 흙이 불가능하잖아요.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이 살리는 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유진 선수 중앙 밀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늘어서 받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끼워서 돌려친다면 백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백돌이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손해가 크죠. 혹시 백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더라도 지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가 붙여서 교환이 됐다라고 보면은 돌려치고 이쪽도 돌려치고요. 마지막 하나, 찌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흙이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라고 보면은 이제 백은 여기를 또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죠. 또 이쪽을 있는 게 좀 더 득이 되겠네요. 네. 이러면은 이쪽에 백집이 8, 9집, 10, 16, 그리고 3점을 잡는 맛. 그리고 이쪽이 26, 28, 28집에 이곳, 그리고 이쪽이 6집, 34, 36, 38, 39집 정도. 마지막 네. 하나, 백은? 둘, 셋, 넷, 백은 39집이고요. 네. 흙은 여기가 10집, 13, 19, 29,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이거는 근데 백도 집이, 백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끝내기로 많이 당하긴 하지만, 기존의 백집이 꽤 많아요. 자, 그렇다면 백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형세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진 선수 살아가는 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자, 중앙을 마지막. 끼워서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둘, 자, 두 선수 모두 좀 목을 스트레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장시간 바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 좀 목도 뻐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흑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때려내고 네. 다른 방법이요. 단수 치고 찔렀을 때 이쪽을 틀어 막고요. 패인가요? 지금 이 패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붙여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거는 백도 이쪽에 또 패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바둑은 저희가 넘어올 때부터 분위기 파악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순하게 하나, 진행이 된다면 백은 셋, 넷,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흑의 입장에서 최대한 버틴다면 또 패가 되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정말 미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백돌이 살아가는 순간 이게 흑이 뭐 끝내기로는 엄청난 이득을 보긴 하는데 이게 막상 기존의 백집이 많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세했어요. 흑이 무조건 이긴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지금 실전 진행이 네, 오유진 선수 정확한 길을 밟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오유진 선수가 수순을 진행을 할 때마다 그래프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AI도 어느 정도 사활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여기 그냥 돌려치는 교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변화가 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의 진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개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흑이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근데 지금 실전에 이쪽의 교환이 그것조차 확실하진 않네요.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이곳을 붙였을 때
백이 4점을 때려내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틀어 막으면은 네. 여기를 찌르고 노른 데를 끊었을 때 끊으면은 또 늘어서 둘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깔끔하게 안 잡힌다면은 그건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교환이 생략이 돼 있는 만큼 지금 타이밍에 여길 두는 거는 이제는 백이 중앙 쪽을 먼저 두거든요. 네. 이제는 흑이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이진 선수, 초읽기 속에서 살아가는 수 완벽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었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자, 오이진 선수,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흑이 우아 쪽에 교환을 할 수 없는 만큼 이거는 백 쪽으로 승부가 기운 것 같아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서 살려주는 개가라고 하면 흑이 좀 집이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흑이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기 틀어막는 자리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것은 이 젖히는 교환과 넘는 교환, 이게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집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막아서 좀 패를 진행을 해봐야 할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실전 늘어두는 선택입니다. 네, 이쪽에 교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미세한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교환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글쎄요, 이거는 백 쪽으로 기우는 느낌인데요. 지금은 여기를 두고 백이 연결을 하고요. 네. 흑이 집을 냈을 때 먼저 한 칸 뛰는 자리도 있습니다. 끼우면은 백이 먼저 이쪽을 붙이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흑은 끼울 수가 없고 이쪽을 둬야 되는데 백이 연결을 했을 때 나중에 흑이 찌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젖히는 끝내기가 선수로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먹여치는 끝내기가 남겠죠. 네. 백은 교환 자체로도 이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박영롱 선수 정말 눈앞에서 대화를 놓쳤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도 여기를 그냥 있게 되면은 한 집을 냈을 때 한 칸을 뛰는 게 붙이고 흑이 이어서 버틴다면 공배가 채워져 있는 것이 조금 달라지나요? 네, 이것은 먹여친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패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한 수가 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흑은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백은 이 좌상기 한 점 따내면서 버틴 이 승부수가 좀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승부수가 통했고요. 백도 여기를 당장 있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 이쪽을 밀어두는 것이
뭐 약간이라도 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으면은 그때 이어서. 네, 오유진 선수도 자, 완벽하게 살아가는 쪽 선택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대마 공방전은 일단락이 됐네요. 네, 백대마가 정말 위험했었는데 오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버틴 게 좋았고요. 네. 뭐 결국에는 백대마가 살아가면서 드디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많았는데요. 눈앞에서 대마를 놓친 이 박영롱 선수는 좀 허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글쎄요, 마지막에 이제 개가로 좀 승부를 맞춰보려고 할 텐데 제가 아까 셌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우아 쪽에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집을 세보면요. 이쪽을 찌르면은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아까는 이쪽을 때려내면은 아래쪽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찝고 나서 이렇게 먹여치고 돌려친 다음에 이쪽을 끊어잡는 것을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쪽에 교환이 없는 만큼 물론 여기서는 손해를 봤지만 이쪽에서는 그래도 찌르면은 흙이 때려내서 받는 게 가능하긴 해요. 네, 물론 뭐 집으로는 한 집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백이 여기를 찝어서 흙에 자충을 채우는 형태가 나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끝내기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긴 하고요. 네. 일단 단순히 흙집을 세봤을 때 여기가 흙의 10집, 이곳이 흙이 막는다면은 거의 뭐 한 4-5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흙이 한 2-3집 정도의 권리가 있고요. 2집 정도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 마지막 이것도 한 2집, 둘, 셋, 넷, 오히려 뭐 2집 이상 일곱, 여덟,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여기가 한 15집, 15, 이쪽이 4집, 19, 20, 24, 34, 이곳이 좀 세기가 어렵긴 한데요. 여기를 젖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당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흙이 너무 괴롭죠. 네,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젖혔을 때가 사실 계산이 좀 어렵기는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흙집이 한 4집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흙집이 대략 한 41집, 백은 마지막 6, 10, 11, 셋, 넷, 16, 20, 21, 26, 28, 여덟, 38, 40집. 지금 이거는 전혀 미세하지가 않은데요. 차이가 좀 벌어졌나요? 네,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백대마가 살아가고 난 지금 상황에서 형세는 미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흙이 뭔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쪽이 내 집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 외의 자리에서 흙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백이 이쪽에 선수로 교환을 하면서 끝내기를 하고 먼저 이 우아 쪽을 선택을 한다면
이미 흙집이 한 집이 줄면서 백집이 세 집이 늘어요. 그러면은 흙이 여기서 집을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백이 늘어난 집을 빼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 흙이 이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치중이 또 맥점이 되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 치중을 간다면은 흙이 이쪽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백이 붙였을 때 단수를 쳐야 되고 이렇게 끝내기가 된다면 흙집이 세 집이 납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좌상귀를 선수로 처리를 한 이후에 우하귀 쪽 끝내기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백은 좌상 쪽 처리를 한 다음에 우하 쪽에 끝내기를 한다면은 뭐 더 이상 이 바둑의 큰 자리는 이 좌변 쪽 정리하는 것 이외에는 큰 자리가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우진 선수 셋, 넷, 다섯, 여섯. 앞서 이 대마 수일기를 할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개가 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요. 대마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손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박영롱 선수에게서는 좀 허탈함도 느껴지고요. 자, 오유진 선수마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오늘 컴투스 타이잼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3대0 승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오유진 선수 이 좌상기에서도 또 맥점을 보여주면서 선수로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우변 쪽에 찌르는 끝내기를 했다는 것은 흙이 때려냈을 때 백은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늘어서 정리를 하고요. 흙이 단수를 친다면은 뭐 여기를 나갈 수도 있겠지만 때려내고 이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또 끝내기 부분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또 장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좋은 수순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모든 대국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좀 함께 기다리고 또 함께 하잖아요. 저 이국이 끝난 지도 이미 1시간이 좀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미세하긴 해요. 뭐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닌데 이 우아 쪽에 그러니까 이 젖히고 넘어져 있는 이 교환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랬다면 승부 좀 달라졌을까요? 네,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미세한 승부였고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좀 흙이 부가 넷, 있겠다 싶은 승부였는데 지금은 여기 교환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편안하죠. 네. 흑이 선수로 교환할 수 있었다면 좀 분위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젖히는 자리가 흙집이 5집이 차이가 나고요. 반대로 백이 늘었으니까 백집이 원래 이쪽이 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백집이 5집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흙이 교환이 돼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여기를 넘는 것은 한 집, 백집이 느는 것 그거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이쪽의 차이가 9집, 그러니까 다른 쪽에 먼저 백이 끝내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 득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환이 돼 있다라고 보면은 글쎄 오히려 흙이 약간이라도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롱 선수 입장에서는 대마를 놓친 것도 아쉽지만 이런 사소한 교환 하나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거군요. 마지막. 네,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마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둑판 대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흙이 좌 쪽에 끝내기를 하고요. 뭐 이 자리를 치중을 가서 백이 입구자를 둔다면은 빠지고 이렇게 찝어서 끝내기를 하는 게 좋고요. 백도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잇는 게 정수인지 아니면 여길 단수치고 하변 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게 정수인지 그 부분도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뭐 백이 있게 되면은 흙이 이게 젖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를 두는 것이 좀 마지막. 찝찝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먹여친다고 하더라도 네. 다섯, 그냥 매워서요. 여섯, 버티는 수가 있군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패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패가 난다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치중 가고 늘면은 이렇게 두고 그냥 아래쪽을 틀어 막으면은 여기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네. 이러면은 뭐 큰 자리가 여기는 뭐 젖혀 있는 자리가 또 크겠고요. 오히려 백이 이곳이나 이쪽을 치중을 가면서 끝내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먹여치고 때려내고 이쪽을 때려내게 된다면은 넷, 뭐 다섯, 이제야말로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자,
좌기 쪽은 지금처럼 치중해서 끝내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1라운드입니다. 자, 이제 개막 라운드인데 첫 라운드부터 선수들이 정말 치열한 대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뭐 1라운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라운드가 모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바둑만큼 치열한 바둑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어쩌면 오늘 이 바둑이 이번 시즌 또 최장 시간 기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덟, 네, 보통 초반 라운드 때는 템포가 빠르고 갈수록 이제 팀 순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좀 천천히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둑은 1라운드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둘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엄청나네요. 이번 또 바둑리그 1라운드에서도 4시간 반을 넘기는 정말 오랜 시간 대국이 치러졌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결이었죠. 네, 그 바둑도 정말 치열했고요. 이번에 뭐 여러모로 1라운드에 정말 뭐 처음부터 치열한 바둑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바둑도 여섯, 계속해서 뭐 서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바둑도 뭐 보는 입장에선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중계를 하니까 이게 또 막상 힘드네요. 입장이 좀 달라지죠. 자, 오늘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의 대결도 어느덧 4시간을 지금 훌쩍 넘겼습니다. 저희가 6시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또 여성 기사들은 여자 바둑 리그를 통해서 또 올 시즌 많은 대국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섯, 남자 기사들에게 있어서는 대국에 대한 또 갈증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네, 그동안 뭐 대회가 많지는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대회가 많을 수가 없었고요. 네. 선수들이 대국에 목말라 있기는 한데 박영농 선수가 그 갈증을 여기서 풉니다. 자, 이제 좌기 쪽 끝내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훅은 이제 막아가면 되는 건가요? 이쪽에 찝는 교환까지는 뭐 마지막 흑의 입장에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넷, 다섯, 백도 지금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정수고요. 흑에 막는다면은 여기서 이쪽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여기 끝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먹여치고 때려내고 한 점을 때려내게 되면은 이제 백이 먼저 다른 쪽에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유진 선수 2018 시즌
이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활약할 당시에는 7승 7패로 또 퓨처스 바둑리그 시즌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자,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적인 뭐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정말 좋기 때문에 올 시즌 전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박영롱 선수는 지난 시즌 또 한국물가정보의 퓨처스 리거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5승 11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좀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 바둑이 너무 아쉽게 풀리는 바람에 이 바둑 중간에 승기를 분명히 잡았거든요. 네. 네,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은 만큼 이 바둑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결과가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표정에서도 느껴지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몸에 힘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오늘 낮에 벌어진 대국이죠. 박정환 선수 바둑을 보면서도 이게 좀 7대 0의 스코어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박정환 선수를 응원을 좀 했는데 이제 대국을 하는 내내 박정환 선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도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박영롱 선수의 뭔가 체념한 듯한 이 표정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만큼 오늘 바둑 박영롱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롱 선수가 좀 한숨을 깊게 쉬는 모습이 좀 드러나네요. 오유진 선수 이 과거에는 이 후반을 좀 장기로 하는 그런 선수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접근전도 마다하지를 않는 것 같고요. 전투를 좀 즐기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조금씩 기풍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적을 꾸준히 좋게 낸다면은 뭐 당연히 그 기풍을 유지를 하겠지만 선수들이 분명히 기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거든요. 오유진 선수도 물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긴 하지만 중간에 좀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중반에 좀 슬럼프가 오지 않나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선수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하면서 약간의 기풍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백은 어떤 자리가 클까요? 지금 큰 자리로 보이는 것은 뭐 여기를 두는 것도 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잇는 것도 큽니다. 이 입구자가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곳의 끝내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크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유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 자, 오늘에 앞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벌어졌던 대국이었습니다. LG배 예선전에서 만난 바가 있더라고요. 자, 당시에도 그리고 또 오늘도 오유진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의 선택은 우변 쪽 끝내기였는데요. 넘어가는 것도 위쪽에서 두는 것과 좀 비슷한가요? 위쪽을 두는 게 사실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넘는 것 자체가 뭐 한 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위쪽을 뒀을 때 지금 오히려 흙이 이쪽에 끝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을 먹여치고 자충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두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이것이 승부를 뒤바꿀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고 메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흙이 이쪽에 빠지는 끝내기를 둬야 됩니다. 어차피 젖히고 끊게 되면은 흙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패를 100보다는 흙이 하기가 힘들겠죠. 네. 결국에는 네, 흑도 가해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퓨처스 바둑 리그 총 8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또 선발전을 거쳐서 통과를 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력도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홍성재 해설위원 보시기에는 좀 어느 팀이 좀 강한 팀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퓨처스 리그만 봤을 때요.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둔 셀트리온도 강해 보이고요. 네. 셀트리온 금지우 선수 그리고 김희수 선수, 김성진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킥스 팀도 전력이 탄탄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한상우 선수가 킥스팀에 포진이 되어 있죠. 네, 한상훈 선수도 있고요. 박재근 선수와 신재원 선수도 뭐 잘 두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킥스 팀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지금 타이잼 팀이 다섯, 의외로 복병인 것 같아요. 좀 다크호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전력이 처음에는 뛰어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오늘 대국을 두는 걸로 봐서는 타이잼 팀도 분명히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 또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컴투스 타이젠 팀이 좀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퓨처스 리그는 뭐 어느 한 팀 강팀을 뽑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들 전력이 고른 편이고 네, 전체적인 느낌이 어느 한 팀이 확실히 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정말 치열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1라운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자, 결국 흑은 우변 쪽을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백이 좌변 쪽에 있는 끝내기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두 집짜리 끝내기밖에 안 남았어요. 한두 집 정도. 그 이상이 되는 끝내기는 없습니다. 좀 박경홍 선수가 좀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변화가 생길 공간은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젖혀있는 끝내기와 그리고 우변 쪽에 붙이는 끝내기가 맛보기죠. 여기를 젖혀있는 게 두 집짜리고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두 집짜리 끝내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두 집짜리 끝내기 진행을 합니다. 진 선수 이제 남아있는 부분 차근차근 정리를 해갑니다. 네, 역시 두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붙이는 끝내기가 있고요. 백이 찌르고 끊고 단수를 치면은 흙도 이쪽을 이어서 받기에는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수가 또 있거든요. 자충 관계가 있네요. 네, 물론 뭐 백의 입장에서는 큰 득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이쪽으로 단수 치고 끝내기라는 게 득이네요. 그러니까 흙도 여기를 때려내는 게 뭐 정수일 것 같고요. 단수 치고 반패를 잇는다면은 네, 바둑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이 11시가 넘었으니까요. 4시간 반 이상을 뒀습니다. 네, 오늘 뭔가 2국과 3국의 템포를 봤을 때는 좀 빠른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우진 선수와 박영롱 선수, 두 선수 간의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워낙 또 치열하게 싸운 데다 사석도 많아서요. 서로 많은 집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국 오이진 선수가 두 집 반을 남겼습니다. 워낙 또 복잡하고 치열했던 바둑인 만큼 두 선수 아마 바둑에 대해서라면 할 이야기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승부가 결정될 만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자, 오이진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컴투스 타이즌이 3대0 1라운드 4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한국물가정부와 컴투스 타이젬의 대결 예상외로 3대0 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컴투스 타이젬 이번 시즌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시즌 정말 출발이 좋고요. 이 선수들마다 이 중반에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오늘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둔 오정아 선수의 바둑을 좀 돌이켜 본다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이제 자신의 도를 공격을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오히려 반격을 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인 게 좋았고요. 김민호 선수의 이 실수가 겹치면서 네, 초반에 때이르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종국이 된 송규상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국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진희 선수가 또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초중반에는 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축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송규상 선수가 좀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형세를 좀 낙관을 했고 네. 후반에는 좀 실리 쪽으로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도를 공격을 하면서 서로 대마가 엉키면서 오히려 돌이 잡히고 승부가 결정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유진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컴투스 타이젬이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박영롱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도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승리를 거둔 컴투스 타이젬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둑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총평을 부탁드려 볼게요. 저도 너무 어려워서 뭔가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안 잡으러 갔으면 계속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의 진 줄 알았는데 뭔가 잡으러 가서 많이 득을 봐서 이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상대가 좀 대마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군요. 네, 오진 선수 올해 또 목표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출발은 좋거든요. 네, 올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네, 퓨처스 리그에서 첫 승을 거둬서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 내고 싶고 또 앞으로 계속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퓨처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컴투스 타이젬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다음 2라운드 4경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자, 역시 컴투스 타이젬의 경기입니다. 정관장 천녹과 만나게 됐습니다. 정관장 천녹 팀에서도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를 보고 준비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승부도 정말 재밌겠네요. 네. 자, 이어지는 다음 경기 2라운드 4경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6시 30분에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경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전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